봅시다. 오늘부터 이제 대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대수를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대수를 진행하면서 조금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랑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앞으로 개념 원리랑 RPM 이렇게 두 개를 진행을 할 건데 당연히 수업 시간에는 개념 원리를 할 거고, 근데 개념 원리에 문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얘는 이제 계속 숙제로 꾸준히 나가게 될 거고요. 그런데 준민아 잘 들어야 돼. 개념 원리에 없는 문제인데 가끔 RPM에 있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안 했는데 RPM에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 근데 그런 문제들은 내가 미리 확인하고 너네한테 알려줄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RPM을 한 번씩 꺼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야. 숙제는. 알겠지? 아니면은 이제 너네가 숙제로 했어. 근데 요 유형은 도저히 이제 안 배웠던 것 같아. 수업 시간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미처 이제 확인하지 못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또 얘기하시면 RPM 꺼내서 할 거니까. 알겠지? 숙제 검사를 해야 되니까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항상 RPM도 같이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추가로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오답 노트는 너네가 개념 원리든 RPM이든 풀었을 때 나오는 오답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오답을 오답을 고치는 것까지가 숙제예요. 근데 이제 그 오답 중에서 당연히 모르는 문제들은 고칠 수 없겠지.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학원에 와서 클린 시간에 질문하고 하면서 고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 고친 다음에 오답 노트를 새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답 노트까지 하는 게 클리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이 클리닉인데, 만약에 클리닉 시간에 오답 노트까지 다 못 끝냈어. 근데 본인이 숙제를 했으면 못 끝낼 수가 없어. 그 정도 양은 아니야. 알겠지? 숙제를 안 했으니까 못 끝냈겠죠? 그치? 숙제를 안 했으니까 클린 시간까지 해서 오답 노트를 못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업이 7시부터 10시잖아. 그럼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 아, 이제 안 남는구나. 준민아, 안 남는구나 생각했지? 근데 이제 클린 시간에 못 끝낸다? 그러면 그 다음 타임에 5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지속된다? 그러면 내가 그냥 5시 반에 고정적으로 부를 거예요. 5시 반에 와라. 알겠지, 준민아? 예를 들어 너가 계속 밀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고정 5시 반인 거야. 5시 반부터 10시 고정. 변하는 거 없이 고정. 알겠어? 그러니까 초반에 잘해주세요. 초반에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우도 알겠지? 지우도 만약에 하다 보면 이제 과학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핑계 대면서 이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클린 시간에 못 끝내면, 그래도 내가 수업 때 검사는 안 할게. 클리닉 가기 전에, 집 가기 전까지만 끝내. 집 가기 전까지 해서 끝냈으면 그 다음날 5시 반에 안 오셔도 되는 거고, 못 끝냈다? 그럼 5시 반에 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왜냐면 우리가 대수를 처음 하는 거잖아. 선행을 우리가 해봤던 파트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할 때 좀 제대로 해야 기억도 오래 가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 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수 처음에 나오는 게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제곱과 제곱근은 알고 있잖아. 제곱은 말 그대로 2번 곱하는 거죠. 그치? 그럼 제곱근은 뭐야? 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근이 뭐야? 근. 그치? 해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의 근을 말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냐면, 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x를 제곱했을 때 예를 들어서 4래. 그때의 x값을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숫자를 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맞죠? 그런데 그러면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은 뭐냐? 거듭, 그러니까 여러 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제곱은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번 사실 봤어. x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이런 거. 그런 거 우린 거듭제곱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거듭제곱근은 뭐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x 세제곱이 8이 된다. 이런 거. x 네제곱이 뭐 16이 된다. 그때의 x 값을 찾아라. 이게 뭐다?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다. 괜찮니? 그럼 얘 몇이야? x 세제곱이 8인 거? 2겠죠? 또 x 네제곱이 16인 거? 2겠지? 근데 거듭제곱근 말고 그냥 얘만 봐봐.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야? 3개야. 얘는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럼 근은 몇 개? 4개겠지. 맞아? 근데 너네 방금 이렇게 얘기했잖아. x 세제곱은 8이야. 그럼 x는 몇이야? 2야. 나머지 2개 어디 있어? x 네제곱은 16이야. 그럼 x는 2 또는 마이너스 2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나머지 2개 어디 있냐고. 4개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숫자로 다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x제곱이 5야. 그럼 우리 x는 뭐라고 써? 뿔마 루트 5라고 쓰죠. 맞지? 그러면 x 세제곱이 5야. 그럼 우린 x를 뭐라고 쓰면 될까? 얘를 세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제곱근. 그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세제곱근 루트 5 이렇게 써요. 이 루트 앞자리에다가 숫자를 쓰면 돼. 여기 3이라는 건 뭐야? 세제곱했을 때 5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사실 이 앞에 2가 숨겨져 있는 거야. 루트 앞에. 근데 이 2는 안 쓰고 생략하는 거지. 그러면 x 4제곱이 5야. 그럼 x는 뭘까? 뿔마 4제곱근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게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붙이는데 여기엔 내가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고 있지. 왜 그럴까? 마이너스. 그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가 있어. 만약에 얘가 음수야. 음수를 세제곱하면 뭐야? 음수야. 양수를 세제곱하면 뭐야? 양수야. 그러니까 홀수 제곱을 하면 부호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치만 짝수 제곱을 하면 요 부호는 어떻게 돼? 없어지지. 그치?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강조했었던 게 루트 씌울 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조심해라. 얘기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왜? 제곱하면 뿔마는 사라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볼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볼 건데 여기서 나오는 거 두 가지를 볼 건데 뭘 볼 거냐? 짝수 제곱근이 있고요. 짝수 제곱근이 있고 홀수 제곱근이 있어요. 짝수 제곱근이 있고 홀수 제곱근이 있어. 예를 들어서 루트 또는 4제곱근 루트 또는 6제곱근 루트 이런 걸 짝수 제곱근이라고 부를 거고, 그다음 홀수 제곱근은 3제곱근 루트, 그다음에 뭐 5제곱근 루트, 그다음에 뭐 7제곱근 루트 이런 애들을 홀수 제곱근이라고 부르겠죠? 그치? 그러면 짝수 제곱근은 앞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되고, 홀수 제곱근은 앞에다가 항상 플러스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야. 그럼 x는 뭐야? 마이너스 2겠지? 그치? 그러니까 홀수 제곱근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얘에 따라서. 항상 얘의 부호를 따라갑니다. 얘가 음수면 홀수 제곱근은 음수가 되는 거고, 얘가 양수면 홀수 제곱근은 같이 양수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부호를 따라간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거듭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히 용어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그냥 거듭 제곱이라는 건 제곱을 여러 번 하겠다. 그러니까 3제곱, 4제곱, 5제곱을 해보겠다라는 말인 거고, 거듭 제곱근은 뭐다? 그거를 반대로 제곱근처럼 반대로 그때의 x값을 구하겠다라는 걸 거듭 제곱근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가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거에 대한 성질 또는 그거에 대한 계산 방법들은 내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책에 적혀있는 첫 번째,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요 앞에서 나오는 게 이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 나오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지수의 확장이라는 게 나와. 그런데 내가 항상 이 수업을 하면서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 거듭제곱과 지수의 확장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볼 거야. 잘 봐. 잘 봐. 우리 요런 거 있었어. 2의 세제곱의 제곱이야. 그러면 2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느냐? 여기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뭐 앞에 거는 얘는 뭐 생각할게요. 얘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는 저런 거예요. 저런 거. 뭐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은 2의 5제곱이다. 이런 거. 이제 곱셈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다. 이런 거. 얘는 이제 너무 많이 봤으니까 얘는 일단 생략하고 그 다음에 얘 한번 보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은 어떻게 써? 2의 1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뭐 2겠지 답이? 그치? 요 1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3에서 2를 빼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너네 여태까지 이렇게 썼다? 2의 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은 뭐라고 썼어? 2분의 1이라고 썼지. 맞아?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2분의 1이라고 썼어. 근데 잘 봐. 여기서는 3 빼기 2에서 1이라고 썼잖아.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써? 여기서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2에 2 빼기 3이라고 쓰면 2의 몇 제곱이 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죠.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와 같은 거야? 2분의 1과 같은 거야. 봐봐.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지수는 얘들아.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지수는 어떤 범위였냐면 자연수 범위였어. 2의 제곱, 세제곱, 4제곱 이런 식으로 자연수 범위에서만 존재했었던 애들이야. 그런데 지금 봤더니 뭐로 확장이 됐어? 원래는 자연수였다가 어디까지 넓혀졌어? 이제는 얘네들을 음의 정수라고 부르죠. 음의 정수가 추가됐어. 음의 정수가 추가됐어. 그럼 이 음의 정수의 의미가 뭘까?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제곱 이런 음의 정수, 마이너스의 의미가 뭘까?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뭐가 돼? 역수가 되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4제곱은 뭘까?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우리 이런 것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2의 0제곱은 뭐야? 1이야 1. 이렇게. 그래서 뭐다? 우리는 원래 어디까지만 배운다? 자연수까지만 배운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확장이 됐다? 음의 정수가 추가된 거다. 근데 그 음의 정수는 뭘 의미한다? 역수를 의미한다. 즉 마이너스,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뭘 의미한다? 역수를 의미한다 라는 것까지, 모 분의 1을 의미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 숫자 중에 정수밖에 없어? 숫자 중에 뭐도 있어? 너네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 뭐 있어? 유리수 있죠, 유리수. 이제는 유리수까지 확장을 합니다. 잘 봐. 잘 봐. 2의 몇 제곱인지 모르겠어. 얘가 몇 제곱인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얘를 세제곱을 했더니 2가 된대. 어떤 숫자를 세제곱을 했을 때 2가 된대. 그럼 이 숫자는 몇인 걸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거듭제곱근? 어떤 숫자를 세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숫자. 세제곱근 루트 2.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 x 세제곱이 2야. 그럼 x는 몇이야? 세제곱근 루트 2. 이거 설명했었죠? 그치? 그런 것처럼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어. 그치만 내가 얘를 세제곱했을 때 2가 되더래. 그럼 그 숫자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세제곱근 루트 2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너네가 대답했던 것처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얘가 되겠니? 3분의 1이 들어가면 얘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2의 3분의 1제곱은 세제곱근 루트 2와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확장됐다고 이제?
유리수까지 확장됐어.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음의 정수에서 이제는 어디까지 확장시켰다?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켜봤다. 그러면 그 유리수의 의미는 뭐다? 유리수의 의미는 제곱근을 의미한다. 정확히는 거듭 제곱근이겠죠? 괜찮나요? 이렇게까지 얘를 우리는 지수의 확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너네가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무작정 지수를 점점점 넓혀갈 수는 없어. 뭔 소리냐면 잘 봐. 우리가 원래 자연수일 때,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2의 제곱 돼야 안 돼? 마이너스 2의 제곱 돼야 안 돼? 마이너스 2의 제곱 몇이야? 아니, 마이너스 2의 제곱 4잖아. 되는 거지. 0의 제곱은? 0. 다 돼. 그러니까 자연수일 때는 밑이, 얘를 이제 밑이라고 부르는데, 밑에 있으니까 밑, 위에 있으니까 지수 이렇게 부르는데, 밑이 0이어도 되고, 뭐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뭐 2분의 1의 제곱. 돼, 안 돼? 다 돼. 그러니까 얘는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밑은 그냥 실수면 돼. 사실 허수여도 돼. 근데 이제 우리가 거듭제곱이나 거듭제곱근에서 허수까지는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밑은 실수면 다 돼. 근데 내가 얘를 음의 정수 또는 0, 음의 정수 또는 0으로 확장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켰어. 그럼 너네 2의 0제곱 뭐야? 1. 3의 0제곱 뭐야? 1. 마이너스 1의 0제곱은 뭘까? 1. 마이너스 2의 0제곱은 뭘까? 1이야. 0의 0제곱은 뭘까? 없어.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론. 지수가 0일 땐 밑이 뭐면 안 돼? 밑이 뭐면 안 돼? 0이면 안 돼. 0이면 안 돼. 그럼 또 음의 정수 한번 봅시다. 역수예요. 0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럼 얘는 뭐가 돼? 0의 제곱분의 1이 되지. 분모 0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음의 정수. 그러니까 내가 정수 범위까지 확장시켰어. 그럼 밑이 0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씩 붙는 거야. 이번엔 두 번째. 유리수까지 확장시켰어. 이렇게 됐어. 얘 괜찮지? 얘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보자. 2의 4분의 1제곱은 뭐와 같을까? 4제곱근 루트 2. 4루트이면 요거 말하는 거야. 알겠지? 4루트이면 요거 말하는 거야. 4제곱근 루트 2와 같겠죠? 잘 봐. 마이너스 2의 4분의 1제곱은 뭘까? 이렇게 쓰면 될까? 이거 똑같잖아. 될까? 왜 안 될까? 그치? 이게 뭔 뜻이야? 4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뜻이야. 아까 세제곱근 루트 2 무슨 뜻이라고? 세제곱 했을 때 2가 된다라는 뜻이야. 얘는 뭐라고? 4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소리야. 4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허수잖아. 허수는 안 다룬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켰더니 밑이 뭐면? 음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이 뭐여야 되는 거야? 밑이 양수여야 한다로 바뀌게 되는 거야. 알겠니? 알겠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이게 뭐라고 부른다? 지수의 확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왜 지수를 점점점 확장시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책에서 중간 거 다 할 거야. 다 할 건데 쭉 넘어가서 지수의 확장 봐봐. 지수의 확장. 뭐? 지수가 정수일 때 이렇게 적혀 있지. 지수가 정수일 때 이렇게 적혀 있죠. 지수가 유리수일 때 이렇게 적혀 있죠. 이거랑 이 1, 2, 3, 4번이랑 요 1, 2, 3, 4번 비교해봐. 뭐가 달라?
잘 보고 있는 거야? 뭐, 쭉 넘어가면 지수의 확장이라고 있어. 근데 잘 폈네. 여기서 한 장 넘겨보라고. 거기서 한 장 넘겨봐. 그 넘기면 지수가 정수일 때 네 가지 법칙 있지. 그치? 그 다음 그 오른쪽에 지수가 유리수일 때 네 가지 법칙 있죠. 다르냐고. 뭐? 그거 네 손가락에 있는 왼손가락에 있는 그거. 그러니까 문제를 보라고 읽으라고. 책을 눈이 있으면 좀 봐. 지수가 정수일 때 네 가지 있지. 거기 있지. 왜 자꾸 앞으로 가냐고, 아저씨. 그건 지수가 그래. 지수가 정수일 때 있지. 왜 못 찾아 이놈들아. 그냥 이거 칠판 봐. 지수가 유리수일 때 요 네 가지 있어. 눈에 잘 담아놔. 이거랑 지수가 정수일 때 네 가지 있어.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라고. 지수 알파벳만 다르지. 그 말은 뭐야?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라는 건 지수가 자연수든 정수든 유리수든 어차피 다 된다라는 소리야, 결론은. 그런데 책에서는 지수 법칙을 앞에 배우고 그거를 확장해서 배우고 정수일 때 배우고 유리수일 때 배우고 계속 나눠놓는다고, 쪼개놓는다고. 근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어차피 지수 법칙은 안 변해. 계속 똑같아. 그래서 지수의 확장이랑 그냥 합쳐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원래 여태까지 봤던 지수들은 전부 다 자연수범인데 걔네들을 한 단계씩 확장을 시켜보니 밑에 조건이 걸린다. 지수를 정수범위까지 확장시키면 밑은 0이면 안 되고. 왜? 0의 0제곱이나 아니면 0의 마이너스 2제곱은 말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켜봤더니 뭐면 안 된다? 밑이 음수면 안 되더라. 양수여야 되더라. 그 조건만 따져주시면 결국 음수는 역수를 의미하고요. 지수가 음수일 때는 역수를 의미하고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제곱근을 의미한다 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지수의 확장도 그냥 뭐 따로 설명할 것도 없이 쉽게 풀리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아이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거듭 제곱이 뭔지 이제 이해했지? 이렇게까지가 이제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거듭 제곱근인데 내가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다. 이런 얘기 했었어. 봐봐. 너네 이거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x 세제곱이 2야. 그러면 x는 세제곱근 루트 2라고 쓸 수 있어.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또 x 4제곱은 2야.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2라고 쓸 수 있어.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야. 여기까진 괜찮아. 그런데 잘 봐. 얘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러면 근이 3개야. 근이 3개야. 그럼 나머지 2개 어디 갔냐고. 얘의 입장에선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근데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2개 어디 갔냐고. 왜 안 썼을까? 그 2개가 무슨 수니까? 허수일 거니까. 허수일 거니까.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안 쓴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내가 얘를 보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얘를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세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숫자, 즉 2의 세제곱근은 1개다 라고 썼어. 그럼 얘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왜 틀려? 허수까지 해서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돼. 왜 이제 와? 2의 세제곱근은 1개다라고 하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 되는 거야. 몇 개야? 3개야.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건 몇 개야? 1개인 거야. 또 그럼 얘를 가지고 2의 4제곱근은 1개다. 2개다. 라고 하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맞아? 몇 개여야 된다? 4개여야 되는데 그 중에 실수인 게 몇 개다? 2개다.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얘를 그냥 예시를 그냥 머릿속에 계속 때려 넣으시면 돼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2야. 그러면 x는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어. 루트 안에 음수를 쓰면 안 되는 경우는 짝수 제곱근일 때야. 너네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허수는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 얘는 짝수 제곱근이거든. 이게 뭔 소리라고?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 없어. 이게 무슨 뜻이라고?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는 있어. 왜? 홀수 제곱하면 음수 될 수 있잖아. 아니면 이렇게 써볼까?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야. 그럼 x는 있잖아. 근데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얼굴인데 x 4제곱이 마이너스 16인 x는 없어. 그러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있어도 돼. 언제는? 홀수 제곱근일 때는. 근데 루트 안에 내가 얘를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4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16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짝수 제곱근이니까. 왜? 짝수 제곱을 하면 부호는 다 사라져.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근데 홀수 제곱을 하면 부호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럼 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겠지. 왜? 세제곱했을 때 음수니까 기본적으로 음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낼 수도 있어요. 왜? 얘는 음수일 거니까. 괜찮아? 얘를 쭉 정리를 해드리면 잘 봐. 쭉 정리해드릴게요. 표의 형태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n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다? n개다. 그거는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시고 근데 그 중에 얘가 지금 뭔 소리냐면 x의 n제곱이 a인 경우를 보는 거야. 근데 그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그 말은 짝수 제곱근일 때 홀수 제곱근일 때 이 말인 거야. 괜찮아? 근데 얘가 이 a가 양수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야. 이 a가. 그러면 x는 뭐가 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한다. 짝수일 때는. 근데 홀수일 때 몇 개만? 한 개만 존재한다. 왜? x 세제곱이 2야. 그럼 x는 뭐야? 세제곱근 루트 2야. 이렇게만 존재한다고. 왜?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니까. 근데 짝수 제곱근일 때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얘는 실수인 게 몇 개 있는 거다? 2개 있는 거다. 얘는 실수인 게 몇 개 있는 거다? 1개 있는 거다. 그럼 두 번째, a가 0이야. 너네 x 세제곱이 0이야. x는? x 4제곱이 0이야. x는? 뭐야? 1개밖에 없죠. 1개밖에 없죠? 그래서 a가 0일 때는 1개밖에 없다. 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a가 음수야. x 세제곱이 마이너스 2야. x는?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 그렇지만 x 4제곱이 마이너스 2야. 그럼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4제곱 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숫자는 없다. 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없다. 즉 0개다. 얘는 뭐다? 1개다. 그럼 잘 봐. n이 홀수야.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건 항상 몇 개? 항상 1개씩밖에 없죠. 뭔 3개야? 1개니까 3개야? 홀수 제곱근일 때, 지수가 홀수일 때는 a가 양수면 1개, a가 0이어도 1개, a가 음수여도 1개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짝수 제곱근일 때는 a가 양수면 2개, a가 0이면 1개, a가 음수면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이렇게 2개, 1개, 0개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 x 4제곱이 3이야.
x의 개수는 몇 개야? x의 개수는 몇 개야? 4개야. 왜? 4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그 중에 실수의 개수는 몇 개야? 2개야. 왜? 짝수 제곱 끊이면서 양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겠지.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x 4제곱은 0이야. x의 개수는 몇 개야? 1개야. 왜? 얘를 사중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 0이야. 4개인데. x가 4개야. 근데 그 4개가 전부 다 0인 거야. 왜? 제곱했을 때 0이 되는 숫자는 0밖에 없어. 실수도 허수도 다 따졌을 때 0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서로 다른 x의 개수 몇 개? 1개. 0일 때는 예외예요. 알겠죠? 얘까지. 얘가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 실제로 되게 많이 틀렸어, 학생들이. 왜? 그냥 외우거든. x 4제곱이 3이야? 그럼 x 4개야.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0일 때만큼은 서로 다른 x의 개수는 1개예요. 왜? 다 똑같아요. 0이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는 애인데,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는 애인데, 내가 사실 지수의 확장을 너네한테 미리 가르쳐준 이유가 있어. 얘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앞에서 내가 지수의 확장에서 뭐라 그랬느냐? 세제곱근 루트 2라는 건, 이 말 뜻은 뭘 의미한다?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다시 세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숫자를 의미한다. 그럼 내가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2의 3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세제곱근 루트의 마이너스 2라는 애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바꾸면 될까? 마이너스 2의 3분의 1제곱? 어떻게 바꾸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얘는 뭐와 같다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뺄 수 있다고. 왜? 어차피 음수일 거니까. 맞아?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의 2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이거 괄호 친 거 아니야? 2의 3분의 1제곱에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내가 얘와 얘를 더하면 몇이겠어? 0이겠지. 그러니까 차라리 얘를 이 6가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이 나왔을 때 전부 다 이렇게 지수의 형태로 바꿔주면 계산이 훨씬 편하다는 거야. 이 상태로 이 2개를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게 보이냐고, 너네한테.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뭔 느낌인지 이해가세요? 괜찮아? 그래서 차라리 얘를 외우지 마시고요. 하나씩 설명은 해줄 건데 걔를 지수의 확장으로 해석하자는 거야. 봐봐. 첫 번째. n제곱근 루트 a의 n제곱이야. 얘는 다현아 이해가 좀 안 돼도 들어봐. 알겠지? 내가 영상 다 찍어놨어. 그래서 앞부분 다시 영상으로 보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a의 n분의 1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얘를.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지. 그치? 우리 a의 제곱의 세제곱은 a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곱하는 거죠? 그럼 이 2개 곱하면 뭐가 돼? a. 그거 말하는 거야. 그 뒤에 것도 한번 봐볼게. n제곱근 루트 a 곱하기 n제곱근 루트 b래.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냐? a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괜찮아?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ab의 n분의 1제곱 바꿀 수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얘를 다시 바꾸면 n제곱근 루트 ab가 되는 거니까. 따라오셨나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n제곱근 루트 b의 분의 n제곱근 루트 a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얘부터 바꿔보면 a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얘는 b의 n분의 1제곱. 얘가 지금 b의 n분의 1제곱이죠. 근데 그게 어디 들어가 있어? 분모에 들어가 있어. 아까 지수의 확장에서 뭐라 그랬어? 지수가 음수면 뭘 의미한다? 지수가 음수면 역수를 의미한다고.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다시. 3분의 2라는 게 있어. 얘는 2 곱하기
3분의 1이지.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2의 1제곱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분모에 있는 걸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얘를 바꿔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지금처럼 쟤를 뭐 합쳐도 되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어디에 있으니까? 분모에 있으니까 그 분모에 있는 걸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지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바꿀 수도 있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 그러면 얘만 한번 봅시다. 얘만 한번 봅시다. 얘가 뭔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뭐 세제곱근 루트에 요 안에 4제곱근 루트 a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얘는 이 둘을 곱해서 12제곱근 루트 a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느냐? 요만큼이 a의 4분의 1제곱이지. 또 얘가 의미하는 게 몇 분의 1제곱이야?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이 둘을 곱하니까 뭐가 돼? a의 1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야. 그리고 a의 12분의 1제곱이 의미하는 게 얘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6가지 공식을 공식처럼 막 달달달 외우면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원래 지수법칙은 알고 있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고 나누면 지수끼리 빼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은 이들을 곱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 한다? 지수의 확장을 통해서 한다. 그런데 지수의 확장이라는 건 뭐다?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 여태까지 봤는데 그게 지수가 0일 때,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 그 다음에 지수가 유리수일 때로 점점점 확장을 시켜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많이 개념 설명을 길게 한 적이 없죠? 좀 힘들지? 좀 힘들지? 뭐 했다고 힘들어? 이거 뭐. 그러면 필수예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필수예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에 내가 영상 찍어놨으니까 좀 이따 클리닉 시간에 영상 봐. 알겠지? 앞부분 못 들은 거? 왜? 저 클리닉 없죠? 왜? 하고 가고 싶어? 아니요.
중형곱들이 외우는 저는 다가 같아. 조금 늦게 와. 유균이 나왔어. 풀었어? 볼까? 64의 세제곱근이라는 게 뭐야? 세제곱했을 때 64가 되는 수를 말하는 거야. 맞죠? 그럼 64야 다시 세제곱을 했을 때 64가 되는 숫자는 4다 라는 소린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려? 세제곱을 했을 때 64가 되는 숫자는 몇 개? 3개. 그 중에 실수인 게 4인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야. 쓸 거면 3개를 다 써줘야 돼.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즉 이 말이 뭔 소리야? 4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81이 되는 숫자 중에서 몇 개 있겠어? 4개 있겠지? 그 4개 중에서 실수는 없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왜? 4제곱 했을 때 어떻게 음수야? 맞잖아. 맞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디귿.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다. 맞아 틀려? 맞죠? 어떻게 확인하면 돼? 마이너스 6을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16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그치? 그치? 얘를 반대로 돌린 건 틀린 말이야.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6이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왜?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은 3개 있을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반대죠.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마지막 리을.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즉 세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는 숫자 중에서 몇 개 있을 거야? 3개 있을 거야. 맞죠?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건 1개. 그 실수가 뭐일 것이다?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5일 것이다. 아니면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5일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괜찮니? 괜찮니? 이렇게까지 그 답은 디귿 리을이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풀어보시면 되고. 필수제 2번. 와, 진짜 하기 싫은 게 나왔지.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천천히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무작정 너네한테 계산해라 이건 아닐 거니까. 지금 보면 27, 3의 세제곱이죠. 729, 3의 6제곱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밑이, 지수 밑에 있는 걸 밑이라고 했지? 밑이 전부 다 3의 제곱근의 형태인 거야. 3의 거듭 제곱의 형태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뭐로 통일시켜주면 되겠어? 밑을 3으로 통일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하나씩 봅시다. 세제곱근 루트 27의 제곱이야. 근데 27이 뭐라고? 3의 세제곱. 그치? 그럼 내가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3의 세제곱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괜찮아? 근데 그거의 몇 제곱이야? 요만큼은?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지워지겠지. 그럼 뭐가 된다? 3의 제곱이 된다. 괜찮아? 그럼 그 다음 것도 봐봐. 3의 4제곱근이야.
그러면 4제곱근 루트 3의 8제곱이에요.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다? 3의 몇 제곱? 4분의 1제곱의 8제곱. 그러니까 뭐? 3의 제곱이 됐다. 라는 거고, 마지막 루트의 세제곱근 루트의 729인데 729는 3의 6제곱이에요. 근데 그거의 몇 제곱근? 3분의 1제곱근. 또 그거의 몇 제곱? 루트니까 2분의 1제곱이야. 맞죠? 그럼 어떻게 돼? 6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몇? 3.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수는 연산을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지? 근데 그 잘하는 방법이 뭐다? 연관이 있을 거야. 분명히 밑이 막 뜬금없이 이상한 게 나온 게 아니야. 당연히 뭔가 연관이 있는 애들이 나올 거니까 그런 식으로 밑을 통일시켜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잘 봐. 얘 보면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 혹시 안 보이니? 빛 때문에 안 보여? 괜찮아? 3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3의 이렇게 돼 있어. 9가 뭐야? 3의 제곱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 그럼 얘는 뭐야? 3의 제곱에 3분의 1이니까 얘는 3의 3분의 2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얘는 3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3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1로 쓸 수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니니? 많이 봤던 거야? 뭐야 이거 그럼? 곱셈 공식이죠? 기억나 안 나? 솔직히 말해 기억나 안 나? 나요. 뭔데 저거 그럼? 이거 뭔데? 기억나 안 나? 나요. 기억나지?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x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3의 3분의 1제곱이 들어간 거고 y자리에 1이 들어간 거야 지금. 그럼 3의 3분의 1의 세제곱은 몇이야? 3이겠지? 그래서 빼기 1 해서 얘는 2가 나옵니다. 2가 나와요. 그리고 얘는 2의 4제곱이지? 거기에 4분의 1제곱이니까 얘 몇 제곱? 2. 그래서 약분되고 약분돼서 답은 루트 2가 답입니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귀찮은 문제긴 한데 지금처럼 하나씩 정리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한 번씩들 해보세요.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조금 초반에는 오래 걸릴 거야. 그리고 되게 귀찮은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냥 새로운 연산을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하나씩 천천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그냥 해보시면 되는데 3-3번만 볼게요. 3-3번. 얘들아 나머지 해봐야 돼. 알겠지? 안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 해보세요. 3번 볼게요. 얘네들이 다 곱해져 있는 건데 안쪽에서부터 하나씩 해가시면 됩니다. 얘는 A의 제곱이잖아. 근데 거기에 세제곱근이 있잖아. 그럼 얘 A의 몇 제곱? A의 3분의 2제곱이겠지. 근데 거기다가 뭐를 곱했어? A를 곱했어. 옆에다 써줄게. A의 1제곱 곱하기 A의 3분의 2제곱이야. 그럼 얘는 A의 몇 제곱일까? 3분의 5제곱. 괜찮아? 곱셈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라고. 우리 A제곱 곱하기 A3제곱이 A5제곱이 되는 건 편하잖아, 마음이. 근데 왜 얘는 마음이 불편한 표정을 그렇게 하고 있냐고. 괜찮아?
그럼 여기까지가 A의 3분의 5제곱이야. 근데 그거의 몇 제곱이야? 4분의 1제곱이야. 그럼 얘의 4분의 1제곱은 몇 제곱이야? A의 12분의 5제곱이겠죠? 근데 거기다가 뭐를 곱했어? A를 곱했어? 그럼 그건 A의 몇 제곱이야? 12분의 17제곱이야. 맞죠? 근데 거기에 뭐야? 루트니까 몇 제곱? 2분의 1제곱이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의 24분의 17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얘를 다시 저런 형태로 바꾸면 24제곱근 루트에 A의 17제곱 이렇게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얘로 쓰든 모두 상관없습니다.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루트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하나씩 안쪽에서부터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 법칙인데 헷갈릴 수 있거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급하게 하다가 다 틀립니다. 그 다음 필수 4번. 필수 4번에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 해봐. 우리 루트 2라는 게 있고 루트 3이라는 게 있어. 둘 중 누가 커? 루트 3이 크지? 왜 그럴까? 안에 있는 게 커요. 안에 있는 게 크면 큰 거야?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랑 루트 3분의 1 중에 루트 3분의 1이 더 큰 거야? 안에 있는 게 더 크니까? 아니지. 그렇지? 왜 루트 3이 더 클까? 분자가 커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2의 제곱이 있고 3의 제곱이 있어. 누가 더 커? 3의 제곱이 더 크겠지.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면 지수가 똑같아. 지수가 똑같아. 그러니까 뭐가 클수록? 밑이 클수록 더 큰 거야. 반대로 해볼까? 2의 제곱이 있고 2의 세제곱이 있어. 누가 더 커? 2의 세제곱이 더 커. 왜? 밑이 똑같아. 밑이 똑같으니까 누가 더 커? 지수가 클수록 더 커. 이 반대도 있을까? 얘를 확장시킨 거야. 2의 마이너스 2제곱과 3의 마이너스 2제곱 중에 누가 더 클까?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역수를 의미한다고? 2의 제곱의 역수다 이 뜻이야. 그럼 몇 분의 몇? 4분의 1. 얘는 뭔 뜻이라고? 3의 제곱의 역수다 이 뜻이야. 그럼 몇 분의 몇?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크지. 부등호가 어때? 원래는 이렇게 됐었는데 부등호가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수가 양수일 때는 뭐가 클수록? 밑이 클수록 커지는 거고 지수가 음수일 때는 뭐가 클수록? 지수가 밑이 클수록 작아지는 거야.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거듭제곱근끼리 또는 거듭제곱끼리 대소비교를 하려면 밑이든 지수든 통일이 돼야 돼. 통일이 돼야 돼. 알겠죠? 그럼 얘네들을 하나씩 바꿔볼게. 얘는 5의 몇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얘는 10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120의 몇 제곱? 6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봐. 5의 2분의 1제곱과 10의 3분의 1제곱과 120의 6분의 1제곱을 밑을 통일시킬 거야. 5와 10과 120의 밑을 통일시킬 거야. 가능할까? 너네 2의 제곱과 3의 제곱의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어?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어? 같게 못해. 그러면 2의 4제곱이 있고 4의 세제곱이 있어. 근데 이 4의 세제곱은 뭐로 바꿀 수 있어? 2의
2의 제곱으로 바뀌면 2의 몇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럼 밑이 같아졌지. 밑을 통일시키라는 소리가 이 소리야. 그러니까 밑을 통일시키려면 5와 10과 120을 통일시키기 위해선 얘네들이 거듭 제곱의 형태여야 돼. 2, 4, 8, 16 요런 애들이어야 돼. 또는 5, 25, 125면 통일시킬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지. 그럼 밑을 통일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를 통일시켜야 돼? 지수를 통일시키는 거야. 결국 대소비교를 하려면 밑이든 지수든 둘 중 하나 같아야 돼. 근데 지금 밑은 통일 못 시켜. 왜? 밑은 5, 25, 125 요런 꼴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를 통일시키겠다? 지수를 통일시키겠다. 그럼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을 뭘로 통일시킬 수 있을까?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을 뭐로 통일시키면 좋을까? 2분의 1을 그러니까 통분 생각하시면 돼요. 뭐로 바꿀 수 있냐? 6분의 3으로 바꿀 수 있죠. 3분의 1을 뭐로 바꿀 수 있어? 6분의 2로 바꿀 수 있죠. 맞지? 그럼 잘 봐. 잘 봐. 5에 6분의 3제곱, 10에 6분의 2제곱, 120에 6분의 1제곱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내가 얘를 5의 세제곱에 6분의 1제곱 괜찮아? 괜찮아? 얘를 10의 제곱에 6분의 1제곱 괜찮니? 그럼 얘 몇이야? 125의 6분의 1제곱이야. 얘는 몇이야? 100의 6분의 1제곱이고 얘는 120의 6분의 1제곱이야.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는 뭐다? 지수를 통일시키든 밑을 통일시키든 둘 중 하나를 통일시킬 건데 밑을 통일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밑이 거듭제곱꼴일 때. 서로 그런 거듭제곱의 관계에 있을 때만 통일시킬 수 있고 그게 아닌 경우는 전부 다 지수를 통일시켜서 풀겠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수의 확장 앞에서 다 설명했고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보면 여기서 말하는 거 0제곱은 항상 1이다. 0제곱은 항상 1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음수제곱이라는 건 역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분모에 있는 걸 이렇게 음수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다. 라는 거 앞서 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는 뭘 의미한다? 방금 우리 계속했던 거 유리수, 지수가 유리수일 때 뭘 의미한다? 거듭제곱근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꿨던 거 앞에서 다 했던 거고요. 했던 거고 그때의 지수 법칙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수 법칙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뭐는 달라진다? 밑의 조건은 달라져. 밑에 조건 달라지니까 그것까지는 꼭 체크를 하셔라 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셔서 마지막입니다. 필수예제 5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필수예제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천천히 풀어봐. 괜찮으니까 천천히 풀어봐. 어차피 숙제니까.
풀어봤어? 잘 안 풀리는 거 있니? 1번은 풀었어? 1번은 풀었어? 2번은? 2번은 요거 한번 볼까? 요거 얘는 뭐야? 5의 세제곱분의 3의 세제곱이지? 거기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야? 그럼 요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역수, 얘를 뒤집어라 이 소리야. 그 다음 3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돼? 이렇게 지워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와? 3분의 5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얘는 바꿔 써볼게요. 3분의 5에 2분의 3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앞에 거 곱하기 얘는 5분의 3의 세제곱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괜찮아? 하나씩 정리해보자. 하나씩 얘는 3의 2분의 3제곱 다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분자부터 5의 2분의 3제곱 곱하기 3의 몇 제곱이라고 볼 수 있을까? 분모에 있으니 3이 분모에 있으니까 2분의 3제곱일 텐데 분모에 있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알겠지? 곱하기 얘는 3의 2분의 3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얘는 5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맞지?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없어지겠네. 이렇게 계산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몇? 5가 답인 거예요. 괜찮아? 그 다음 여기에 지수의 루트가 있는데 지수의 루트가 있는 거는 뭐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냥 지수의 루트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렇게 있는데 나누기니까 얘는 5의 루트 2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루트 6제곱 이렇게 볼 수 있지. 나누기니까 그거에 루트 2제곱이니까 각각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몇으로 바뀌어? 2. 얘는 몇으로 바뀌어? 2 루트 3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뭐로 바뀌어? 2에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얘 지워지겠네? 맞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5의 제곱 2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됐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당연히 이제 개념 원리 숙제는 여기까지 해오시면 되고 RPM 한번 펼쳐볼래? 개념 원리는 항상 진도 나간 데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RPM 펼쳐보시면 RPM은 요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여기도 한번 풀어봐. 지수는 뒤에 가서는 안 풀게 해줄 테니까 지수는 우리 계산 연습해야 되니까 이 지수 문제들은 한 번씩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넘어가셔서 (4번까지) 풀어보세요. 유형 4번. RPM은 유형 4번까지 풀어오시고 개념 원리는 진도 나간 데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